네, 스튜디오에 전문가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. 임남균 목포해양대 교수, 진춘택 SSU 전후의 서울 지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인양을 하기 위해서 크레인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양선 선장을 중간에 인터뷰를 한 것 같고요. 그때 이제 물어본 내용들이 인양 작업이 얼마나 이루어지겠느냐 했더니 아침에 만약에 작업에 착수한다면 오후에는 인양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작업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나요? 예, 인양선 선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미뤄봐서 네. 지금 사전 작업을 쭉 해왔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순조롭게 된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건져 올릴 그 유람선 자체가 무게가 그렇게 많지는 네.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, 뭐 돌발 변수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뭐 유속이 세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들어 올릴 때 배 균형이 안 맞을 수 있고, 네.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차분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인양선 재원상으로는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? 예, 지금 보니까 그 크레인 자체가 200톤 정도 용량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가라앉은 유람선이 무게가 한 50톤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. 네. 근데 50톤이면 배 자체 무게고, 거기에 뭐 진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물이 또 포함될 수도 있고, 그렇게 생각하면 한 100톤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. 그러면 네. 그런 것들을 100톤 이상을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되니까 200톤 정도 용량이면 충분할 것 같고, 저희들이 세월호 같은 경우를 받아도 당시에 6,000톤이었어요. 네. 6,000톤이었죠. 근데 실제로 걸어 올려 보니까 10,000톤이 넘었어요. 예. 그러니까 자중이나 기타 포함한 거에다가 한 2배 정도 무게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니까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. 네, 지금 이 인양선은 4개의 다리를 거쳐서 사고 지점까지 와야 되는데 세 번째 다리 정도 위치를 한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에 통과해야 하는 다리, 이것이 관건이라고 들었거든요.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 지금 뉴스에 보면 말입니다. 3개까지는 무난히 통과가 됐습니다. 근데 4번째 다리를 통과하는 데는 그 다리 높이가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네. 지금 그 물을 뭐 유속은 뭐 항상 그 흐르는 곳이지만은 수위가 좀 낮아지면은 수심이 네. 그가 좀 낮다고 발표가 났습니다. 거기에 통과하는데 어려움이지. 거기에 통과만 하면은 현장까지는 가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. 수위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 교각 사이의 공간이 예. 평소보다 조금 낮은 높다. 상황인가 보군요. 예, 예, 네네. 예.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, 지금 이것이 예. 관건이라고 했습니다. 이것만 통과하면은 그 이후의 작업들은 사전 작업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크게 인양 작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? 지금 잠수사들이 선체 주위에는 이미 조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오면은 저 빠지선이 크레인이 오면은 그 위에서 로프라든가 체인이라든가 거기 걸 수 있는 그 장비를 내려주면 잠수사들이 이제 그 감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. 유속이 너무 빠르니까 감는다면은 올리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. 네네. 감는 데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허비하지 않나. 저는 시간이 좀 감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, 감았다고 하면은 올리는 데는 별 무리 없이 쉽게 올라온다. 네. 그 선장이 이제 선장도 그 선체 파손 가능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현지 취재진들이 좀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부서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수하는 것 말고 보강. 네, 보강하는 것 말고 그 중간 부분이 좀 파손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선체 중간이. 근데 그 보수하지 않고 이제 들어올릴 때 안전하게 들어올리려면 좀 어떤 방식을 써야 될까요? 예, 지금 이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뭐 보강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말이 없었던 네.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현재 상태로 들어 올리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,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위험을 좀 낮추려면은 아무래도 하중이 걸리는 부분을 최소화하게 좀 분배를 해야 되니까
와이어 개수라든지 거는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결국 소나를 본 거 가지고 어느 정도 상태 잘 모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들어 올리다 보면 이제 실제로 파손 부위가 얼마나 큰지 나타날 건데 최대한 하중을 많이 안 걸리게 해서 올리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. 네, 이 파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그물망을 쳐서 유실을 좀 방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앞서 지부장님께서 이 밑바닥 쪽으로 실종자 유실될 가능성 상당히 우려하셨거든요. 예, 이게 제일 이런 중요하죠.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방지를 해야 됩니까? 역시 그물망을 어떻게 밑부분에 예. 설치할 수가 있나요? 많이 띄우면은 그 공간이 많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. 1m 이상을 띄우게 되면은 그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. 네. 근데 지금 그 소나상 그림을 보면 파공 가운데가 좀 파공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보기에는 예, 예. 그럼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유실 그 가능성이- 확률이 높다. 네. 그러면은 약간 띄워서 저희 한국 같으면 만약에 제가 한다면은 네네. 뭐 그물을 줄을 내려서 우리 고기 그물 끌듯이 조리해서 해서 감싸는 방법도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밀어 넣어서 이렇게 예, 전체적으로 살짝 띄워서 감싼다는,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거는 뭐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.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저기에 그런 장치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. 그건 역시 인양선이 그 조건을 받아줘야 되는 그렇죠. 상황인 거죠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설치를 한다는 말을 아직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추정컨대 그냥 와이어 걸고 체인 걸고 인양선 오면 바로 연결해서 들겠다. 그렇게 되지 않나 추정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끝나겠다고 말한 것 같아요. 네,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상당히 불안한 상황일 수 있겠는데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저희가 좀 조율을 해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그게 참 뭐 헝가리 입장하고 우리 입장과 좀 틀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같은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뭐 외계 채널이나 현장에 있는 뭐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좀 가급적인 그런 부분이 답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보고 검토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뭐 여러 가지 선박 사고, 해외의 사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 뭐 세계 최고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저런 여건이 저 지역과 우리 한국의 여건이 거의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. 막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안 앞바다에 그런 데도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 김포의 그 강화에 가면은 그 유속이 세지 않습니까? 예. 흙탕물이고 그와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. 비슷한 흡사한 곳이 많은데 저런 데서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외국 사람들과 우리의 저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경험이 많다. 그런 데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헝가리 정부 입장은 무조건 안전 위주. 예.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그런 것 같습니다. 그게 중요시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한 게 그 인양 계획 관련해서 뭐 현지 브리핑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머르기트 다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침몰된 배가 한 10m 정도 떨어져 있고요.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인양선이 자리를 해서 인양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이 인양선이 뒤쪽에 오는 이 배치상에 뭐 문제는 없을까요? 이게 그 침몰선하고 나란히 있지 않고 뒤쪽에 있는 게 왜냐면 그 배 뒤쪽으로 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실에 대비해서 그 뭐 대원들이 대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가운데 지금 인양선이 들어가면 이게 특별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작업할 때 이제 인양은 이렇게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횡쪽으로 쓰면 아무래도 유속에 떠밀릴 가능성도 있고 하니 이제 직각적으로 수직이 되게끔 서서 네. 들어 올릴 거고 또 인양선 같은 경우도 조리에 떠밀리면 안 되니까 자기가 앵카라는 설치를 해서 이렇게 고정을 완전히 시켜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공간 확보가 필요하잖아요. 그냥 공간 확보가 있는 부분은 다리 쪽은 아무래도 위험하니 그런 공간 확보 측면, 그 다음에 유속의 저항을 덜 받는 측면, 뭐 그다음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측면, 뭐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
그쪽에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네. 네, 이렇게 멀리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요. 우리 구조대 어떤 전문성과 경험이 현장과 잘 맞아떨어져서 또 저희 의견이 잘 받아들여져서 인양 작업도 실종자 수색하는 작업이 무사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임남균 목포해양대 교수, 진춘택 SSU 전후의 서울 지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